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룰 것은 글로브라는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인데, 이는 이제 워드2벡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벡터로 차원이 축소된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로브에서 다루는 값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제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P, K, ICE는 이제 ICE가 등장했을 때 K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뜻하는데, 이제 ICE하고 솔리드와 같이 관계성이 높은 단어의 확률, 그리고 스팀과 솔리드 같이 관계성이 낮은 단어의 확률의 비율을 구하면은, 이제 두 단어가 모두 관계성이 높으면은 1에 수렴하고, 또 이제 두 단어가 모두 관계성이 낮으면은 또 똑같이 1에 수렴하고, 이제 한 가지 단어만 관계성이 높은데 그게 분모에 있으면은 이제 큰 값으로 수렴하고, 한 가지 단어만 관계성이 높은데 분모에 있으면은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조건부 확률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 비율을 사용을 하냐 하면은, 이제 단어마다 등장 빈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솔리드하고 아이스, 그리고 아이스하고 워터를 보면은 이제 둘 다 관계도가 높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확률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뭐가 관계가 높은 단어인지 딱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다룬 NNLM과 워드2벡 두 방법론들은 문장 속에서 단어의 순서를 예측함으로써 이제 그 정확도를 높이면서 임베딩 벡터를 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목적 함수에서 애초에 두 단어의 관계가 반영된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임베딩 벡터가 관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값을 기준으로 모델을 만들지를 결정하였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워드 임베딩을 구현할지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논문 저자는 단어에 임베딩된 벡터를 인풋으로 넣으면 조건부 확률의 b가 출력되도록 하는 가상의 함수 f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w가 임베딩된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i와 j의 릴레이션십을 이제 차로 표현을 하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로 조건부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f가 b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빼기의 순서를 서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b도 반대로 뒤집히게 됩니다. 이런 마이너스 관계가 역수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덧셈 관계를 곱셈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러한 관계가 다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해 볼 건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임베딩 벡터의 내적, 이게 이제 PIK와 같고, PIK는 K가 등장했을 때 I가 등장할 확률이고, 이제 이것을 X로 표현하면은 I가 등장한 횟수분의 K가 등장했을 때 I가 등장한 횟수를 하면 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넨셜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제 아래와 같이 정리가 쭉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로그 XI를 B라는 이제 변수로 변환시키게 되면은 이제 코퍼스에서 구할 수 있는 X라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임베딩 벡터, 이렇게 좌항 우항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두 값의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두고 w를 구하면은 그게 인베딩 벡터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만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앞서 다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치게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때문에 계산 속도도 느려지고 이제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목적식에 small f 함수를 추가시키는데 small f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전 워드 투백에서 다뤘던 루트 x 함수 혹은 이제 x분의 1 함수와 마찬가지로 그 증가를 하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큰 값이 될수록 상승폭이 적어지는 그런 모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브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fast text라는 인베딩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다룬 이제 NNLM, 워드2백, 글로브와 같은 워드 인베딩 알고리즘은 단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서 이제 어원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도 이제 새로운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태소 변화가 다양한 언어의 경우 이러한 학습 샘플이 부족해져서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ast text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글자 단위의 ng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example을 3g으로 표현하면 exa, xam, AMP, MPL, PLE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시를 든 건데 이와 같이 ng 글자마다의 그 인베딩 벡터를 구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단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인베딩 이론들은 단어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은 패러그래프 인베딩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인베딩 이론들은 단어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차원이 큰 데이터의 관계 파악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NNLM과 이제 거의 유사한 모형인데 인풋 값으로 패러그래프 id를 추가를 시켜서 패러그래프 id에다가 이제 이 패러그래프가 어떤 유형의 패러그래프인지 그 값을 또 인베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워드와 같이. 그 다음은 이제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날짜의 인베딩 예시인데 해당 날짜를 이제 벡터로 넣고 그 날짜에 나왔던 기사의 단어들을 또 인베딩으로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해당하는 날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더 확장하면 이제 날짜와 더불어 시국에 대한 인베딩을 하여 미래 예측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이전에 메르스 사태와 유사했는지 혹은 IMF 사태와 유사했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분산 표상을 통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